안녕하세요. 기쁨병원 강윤식 원장입니다. 며칠 전에 70대 어르신이 대구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서해부 탈장 수술을 받으러 오신 것이죠. 진료 중에 말씀을 들어보니 그곳 종합병원에 탈장 수술을 받으러 입원을 했는데 서울에 사는 자제분들이 병원에 와서는 탈장은 꼭 기쁨병원에 가서 받아야 한다며 반강제로 퇴원을 시켜서 할 수 없이 올라왔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자제분들이 그러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거의 모든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인공망 탈장 수술의 후유증과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수술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다음 날 또 다른 분이 오셔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도 탈장 수술을 받으러 거주지에 있는 대학병원에 수술 하루 전날 입원을 하셨답니다. 그날 저녁 병실에서 탈장에 대해 이런저런 궁금증이 갑자기 생겨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인공망 탈장 수술이니 무인공망 탈장 수술이니 하는 것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나니 도저히 그 병원에서 하는 인공망 수술은 받을 수가 없겠더랍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죄송하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나서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바로 퇴원을 해서 저희 기쁨병원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대학병원에 검사도 다 받고 수술 예약을 해놨다가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한두 분은 꼭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예약해 놓은 병원에 수술을 받으러 가는 차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검색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목적지를 바꿔서 저희 병원으로 오셨다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왜 이런 분들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물질인 큰 인공망천을 몸속에 집어넣는다는 게 누구에게나 깨름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공망을 꼭 써야 한다고 의사가 말을 하니까 그런가 보구나, 어쩔 수 없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인공망을 안 쓰고 수술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방법이 후유증이나 재발이 훨씬 더 적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면 본능적으로 바로 이 수술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공망을 안 쓰면서도 재발도 거의 없다는 수술이니 더 바랄 게 무엇이겠습니까? 인공망 탈장 수술을 해야 재발이 거의 없다고들 말은 하지만 실은 요즘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 인공망 탈장 수술의 재발률이 10% 가까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긴 인공망으로 수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탈장 구멍을 막아주지 않은 채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인공망을 뚫지는 못하지만 인공망을 들추고 열려있는 탈장 구멍으로 탈장이 다시 기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기쁨병원에서 개발한 강윤식 탈장 수술은 탈장 구멍 자체만을 정확하게 막아주니까 질긴 플라스틱 그물망을 전혀 쓰지 않고도 재발이 0%대로 거의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망 탈장 수술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재발이 적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인공망 탈장 수술의 더 큰 문제점은 재발보다도 인공망 후유증 문제입니다. 때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통증, 즉 악성 수술 후 통증이 수술 받은 분들의 10 내지 20%에서 10명 중 1명 내지는 2명에서 발생하는데, 이런 통증으로 평생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술한 자리에 인공망 천사의 균이 들어가서 고름이 잘 생기기도 하고, 드물게는 인공망이 장에 손상을 주어서 장천궁이 생기기도 하고 방광천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이나 방광에 구멍이 뚫리는 심각한 합병증을 말하는 것이죠. 게다가 요즘 나온 연구들에 의하면 자가 면역 질환도 생길 수 있다고 하니 참으로 점입가경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점입가경이 아니라 설상가상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탈장 수술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외과 의사로서 저는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분들처럼 뒤늦게라도 진실을 알고 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죠. 이분들도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데서 진료받고 검사받고 하느냐고 시간도 손해보고 돈도 손해봤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수술을 받게 돼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더 많은 분들은 그런 기회조차 갖지 못하십니다. 그냥 인공막을 쓰는 게 당연한가 보다,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인공망 탈장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테니까요. 물론 인공망 탈장 수술을 받았다고 다 후유증이 생겨서 고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과서에도 최소 10 내지 20%에서 악성 통증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후유증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또 10% 가까이에서는 재발을 하니까 결국 인공망 탈장 수술을 받은 분들 중 적게는 4분 중 1분, 많게는 3분 중 1분이 후유증이나 재발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후회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인공망 탈장 수술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널리 알려지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처럼 TV나 신문 등 매스컴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뤄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매스컴은 어쩐 일인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터넷은 인공망 탈장 수술이 최첨단의 최고 탈장 수술이라고 주장하는 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부분 과장 왜곡된 홍보성 정보들이죠. 이런 혼란을 주는 정보들이 미세먼지 거치듯이 싹 거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모든 분들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아직은 그런 걸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간 모든 분들이 재발 없고 후유증 없는 탈장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께 이런 사실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따뜻한 의심TV는 이제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탈장 수술과 일반 의학 상식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맹장 수술, 담석 수술, 그리고 치질 수술 등 흔히 발생하는 외과 질환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의학 상식도 더 다양하게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따뜻한 의심TV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심TV의 의심은 의심한다는 의미의 의심이 아니라 의사의 마음, 즉 의심입니다. 따뜻한 의심TV, 따뜻한 의사의 마음 TV.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